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동영상, 동작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올리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느꼈던 거나 새로 또 연구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워있을 때 등과 이렇게 엉덩이 쪽에 되는 수건을 두 겹을 해보기도 하고, 네 겹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 번 접어보기도 하고, 한 번만 접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 그 중간 단계, 그 세 겹, 그 수건을 세 겹을 접을 수가 있더라고요. 한 번 접고, 이렇게 한 번 접고, 또 반대편에서 한 번 이렇게 탁 접으면, 세 겹, 무슨 말인지 알죠? 수건을 세 겹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가운데로 이렇게 접고 접어버리면 네 겹이 되는데, 딱 가운데가 아니고 한 3분의 2 지점에 접고 또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탁 덮으면 세 겹이 되고 또 폭이 조금 넓어지니까 좀 강도 면에서는 좀 약하지만은 좀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뭐 제일 맞는 두께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수건은 여전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또 어깨도 자세 잘 잡으시고 그렇게 있어 보고요. 그것도 도움 많이 되는 거 맞고, 오늘 제가 특별히 그냥 동영상 찍기 전에 오늘 이 부분은 제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데, 이거 분명히 의미 있는 거다. 의미 있는 건데, 이 혈액순환적인 측면에서 약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왜 그걸 관심을 계속 가졌나 하면, 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무지외반증 증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대다수예요. 대다수. 대부분. 무지외반증 증상을 갖고 있길래, 이게 또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발 전체의 혈액순환이 되게 안 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본 적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부분, 또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저는 발가락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다수분들이. 근데 엄지발가락 문제가 워낙 크니까 그쪽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지외반증 문제와 O자형 다리, 그러니까 안짱다리라고 그러죠. 약간 O자형 다리 알아들으시죠? 안짱다리.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또 이렇게 무릎 아래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 있잖아요. O자형 다리. 근데 바깥으로 일자로 보이더라도 O자형 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그냥 일자형 다리인데도 무릎 아래쪽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O자형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리 전체가 O자형, 양반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O자형 다리가 점점 심해지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 문제를 초래하고 금방 피곤해지고 오래 걸으면 자꾸 앉고자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외반증을 생각하면서 또 이 O자형 다리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 거기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저 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은 다리가 되게 가볍다고 느끼는 날인데 어떤 날은 다리가 자꾸 무겁다고 느끼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꼽 위쪽, 그러니까 배꼽 위쪽 그 위장 쪽인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복부 대동맥이라고 해요. 복부 대동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 창자 쪽으로 내려서 양 다리 갈래로 퍼져가는 대동맥인데 그 가운데가 복부 대동맥. 복부 대동맥 쪽이 이상하게 땡땡하고 자꾸 팽창이 느껴지고 가운데 뼈에 팽창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쪽을 눌러보면 항상 아프다라고 단단하고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또 머리 쪽으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연구를 좀 그런 쪽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일단은 이 양쪽 다리 안쪽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O자형 다리, 뭐 하여튼, O자형 다리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건데, O자형 다리라고 하는 건 다리 안쪽으로, 안짱다리, 그죠? 안쪽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깥쪽으로는 흐르는데, 다리 바깥쪽으로는 피가 흐르는데, 이 안쪽으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 안쪽 허벅지가 자꾸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빠져요. 나중에는 다리 전체가 다 근육이 빠져버려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안쪽, 나이를 먹으면 하여튼 이 안쪽이 근육이 빠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 현대에서는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빠지니까 미리 대비책으로 근육을 좀 키워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저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엄지발가락부터 이 안쪽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이 복부 대동맥, 그러니까 장관막 모든 혈관들 통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 그리고 또 이 아래 턱과 연결이 돼서 두뇌,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어떤 피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인지 유튜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끝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지해반증을 지그시 눌러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비슷한 효과예요. 그 발끝치기를 이렇게 툭툭 이제 엄지발가락 쪽을 툭툭 이렇게 툭툭 쳐주면 어떤 현상이 뭐 이제 그때 동사는 이제 뭐 눈이 밝아진다라고 뭐 기적의 운동법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다 사실은 그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봤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자꾸 힘을 가하면 결국은 혈액순환적인 측면에 왜 우리가 안쪽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자꾸 도와주다 보면 다리에서 순환이 안 되고 붙들려 있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창자로도 올라오고 가슴, 목, 얼굴, 심지어 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원리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 그것이 통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자체로 나쁘다. 근데 우리 한 가지를 고치면 제가 문제는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다리 문제 해결하면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맨날 그것만 하면 다리 문제 해결하면 몸 전체가 해결되면 좋아. 자, 우리가 여지껏 연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다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창자 쪽으로 올라온다. 그럼 창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창자 쪽으로 올라온 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쪽으로 머리 쪽으로 계속 받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창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고 자꾸 순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제가 또 순방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이상한데, 전에는 이제 순방향을 우리가 하나로 잡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머리,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순방향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은 맞아요. 이거는 좀 지류, 작은 부분적인 순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몸이 틀어지고 망가지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리가 자꾸 안짱다리 쪽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자나 뭐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자꾸 불편해서 다리를 자꾸 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꼬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다리를 꼬면 어떻게 안쪽으로 꼬죠. 그죠? 안쪽으로 꼬기도 하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접어갖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사람이, 뭐 여성들 분들 중에 가끔가다 이렇게 격식 차린다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그런 분들 극히 드물고 대부분 안쪽으로 꼬잖아요. 응? 안쪽으로 꼬는 뭔가, 보통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꼬면요, 편하다고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게, 원래는 바깥쪽으로 해주면 몸에는 더 좋은 건데 불편해요. 근데 안쪽으로 꼬면 몸에는 나쁜 건데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죠? 자, 이런 거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소파 있는 거 집에서 버려라, 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거 진짜 소파 좋지 않거든요. 소파에 앉아있으면 편안하기는 한데 건강에는 더 안 좋아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왠가 허리가 꼬부정해 있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아랫배가 나오는 자세인데, 아랫배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소파에 앉아있으면 아랫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가 돼요. 또 앉아있으면 또 다리도 빠지고 막 그래 돼요.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가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한 쪽으로 자꾸 몸은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에 좋은 약은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쓴데 왜? 쓰다 하는 건 내가 싫은데 몸에는 좋다 이거예요. 또 신맛 나는 거, 신맛 난 거, 씨야 이런데 건강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왠가 하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게 통하는 건 아닌 건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 몸의 니즈가,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여튼, 저도 이렇게 안짱다리,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고, 왼쪽 다리가 앞발이면서, 앞쪽 뒤쪽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 다리는 또 안쪽이 약하고, 왼쪽 다리는 또 바깥쪽이 약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도 약하면서 옆구리까지 왼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주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확실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가끔씩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자꾸 공략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왼쪽 다리 안쪽으로 약간씩 어떤 미세한 이상한 불편함이 살짝 이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아래쪽 이쪽으로 뭔가 자꾸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O자형 다리가 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면 제가 서 있는 자세 보면 약간 O자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O자형의 어떤 문제도 갖고 있으면서 왼쪽 다리는 또 바깥쪽도 약한 거야. 그 왼쪽 다리가 원래 약하다 보니까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하고 저는 뒤쪽도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왼다리가 앞쪽이니까 뒤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른다리에 비해서 왼다리가 바깥쪽이 또 심하게 약하니까,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심하게 약하니까 바깥쪽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깥쪽을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공략을 했거든요. 9개월, 10개월 동안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9개월, 10개월 지나가니까 약간 안쪽 다리에도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바깥쪽은 이제 뭔가 상당히 해결된 것 같아요. 상당히 해결돼서 큰 문제를 잘 못 느끼고, 안쪽이 이제 살살 문제. 그 우리가 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반대쪽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 이제는 이제 안짱다리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지외반증을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운동하러 나갔다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있는데, 이게 다리 안쪽으로 뭔가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3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누르면 좋다고 했잖아요. 무지외반증 해결한 그 부분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 안쪽으로 힘을 가하면 무지외반증이 해소가 되면서 발 전체, 다리 전체, 종아리 전체 뭐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 자꾸 피가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우리가 다리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리에 피가 붙들려 있는 현상이 자꾸 생긴다.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정맥류나 발목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가, 종아리가 자꾸 아프다든가, 쉬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 내려갔던 피가, 붙들려 있던 피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올라오는데 창자를 거쳐서, 가슴을 거쳐서 머리 쪽으로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리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히 창자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다리 문제를 해보니까 창자, 그러니까 배가, 가운데 배가 약간 딱딱해지면서 불편함이 살짝 생기더라는 거예요. 많이 해주니까. 이따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동작을 보였는데, 어떤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팔 돌리기를 했잖아요. 어깨 통증 없애는 법 해서 이거 양팔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왼손을 잡고 오른팔을 많이 돌려주기도 하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을 이렇게 같이 섞어주니까 이 창자 쪽이 딱딱한 부분이 그렇게 잘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에서 창자 부분으로 올라왔던 피가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머리까지 흔들어주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서 머리까지 피가 쭉 올라오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리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다리 문제 해결되면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다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창자의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 물론 팽창이 풀리기도 하고, 그 불편함이 있다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불편함이 건강해지기 위한 중간 과정일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건 연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초보분이시죠.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무지외반증 얘기하면서 엄지발가락을 눌러주라고 했는데, 근데 우연히 그 운동장에 있다가 이렇게 딱 볼 때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여튼 하나님 이거 뭐죠?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벤치 장의자에 있는 벤치 앞에 돌멩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리고 갑자기 돌멩이가 보이더니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데, 양 발 사이에
좀 크기가 좀 있는 돌멩이를 놔놓고 이렇게 누르면 힘을 더 잘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돌멩이를 했는데 집에서 이래 보니까 옛날에 이거 배놓고라고 이렇게 배에 올리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엄지발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엄지발가락 끝 측면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지그시 누르니까 힘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서 이래 이따가 그냥 뭐 우리가 그때 제가 어깨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씩 오른팔로만 하기도 하고 또 양팔로 이렇게 팔 돌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앉아서 좀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힘은 잘 들어가는데 오래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 10초, 20초 이렇게 하다가 한번 뛰고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이 안쪽으로 좀 쳐주고 싶더라고요. 안쪽으로 손등으로. 네? 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쳐주면 시원한 느낌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얼굴 쪽으로 등짝부터 시작해서 얼굴 쪽으로 막 열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뭐 이거 누르고 이렇게 했는 게 최소한 3분, 5분쯤 지났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3분이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몸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갑자기 얼굴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이 막 뒷골하고 막 열이 확 나면서 오른쪽 귀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나는 이거 뭐 모기 물렸나 갑자기 모기가 물렸나 해서 그 모기 물리면 이렇게 귓불이나 이렇게 귀 쪽에 모기 물리면 귓불이 좀 뜨거운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모기 물렸나 이래서 만져보니까 모기가 물린 것 같지 않은데 귓볼 전체가 뜨거운 거예요. 이거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이렇게 탁 걸어보니까 자, 다리가 엄청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가볍게 느껴지고, 걷는데 하여튼 몸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벼움이 계속 유지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처음에 바뀔 때, 뭔가 갇혀있던 어떤 그런 혈액순환이 붙들려있던 어떤 그런 현상에서 탁 해방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옛날에 3일 운동하고,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죠? 그때 온 국민이 느꼈던 그 희열, 자유, 어떤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가진 않아요.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변화가 탁 일어날 때는, 우와, 이래 돼요. 근데 그 느낌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면서 내가 잘 못 느끼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와요. 근데 못 느끼지만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둔해지는 감각 쪽에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몸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꾸 이렇게 발전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처음에 바뀌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좀 지나면 이게 시들시들해지겠구나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분명히, 이거 굉장히,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강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 배가 딱딱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냐, 그리고 또 머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이제 좋다고 느꼈으니까 저희 가족한테도 한번, 저희 아내한테도 알려주고, 저희 딸아이 방학이 아니고 추석이라서 집에 잠깐 왔다 갔는데, 딸아이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해보니까, 변화가 있기는 있더라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 동작은 좀 등한시하고 다리 동작만 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가 딱딱해져갖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너 팔 동작 했냐 그러니까 그건 또 잘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만 해서도 안 되고 중간중간에 팔 동작이 들어가야 되고 머리도 흔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몸 전체를 순환을 시켜주면서 이 뭐지 외반적 문제와 안짱다리 문제를 접근해야지 다리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다음 동영상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